네, 오는 21일부터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됩니다. 소비 쿠폰은 어디서 받는 건지, 어디서 쓸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권혁중 경제평론가 모시고 자세한 내용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추경안 통과돼서 이제 곧 소비 쿠폰 쓸 수 있게 됩니다. 네. 곧 받을 준비들 다 하고 계시는데 우선 어떻게 받는 거죠, 1인당 지금? 일단 먼저 얼마를 받는지, 얼마를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뭐 언론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상위 10%이신 분들은 이제 15만 원. 이게 1차와 2차로 나눠지거든요. 예. 일반 국민, 그러니까 상위 10% 아니신 분들도 이제 15만 원 1차 때요. 그다음에 이제는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한부모 가족은 30만 원. 그다음에 네. 기초수급자는 40만 원 1차에 받습니다. 첫 번째. 네, 첫 번째 1차. 그게 이제 7월 21일에 신청하시는 거죠. 21일부터 신청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기가 꼭 직접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개인별입니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과거 우리가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요. 2020년이었죠. 그때는 가구당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구당? 세대주가 신청하면 그 가구 수에 따라서 알아서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요. 개인별입니다. 아, 그러니까 개인 각자 예. 부부가 따로따로 해야 되고. 맞습니다. 함께, 예. 그래서 미성년 세대가 있다라고 그러면 세대주가 신청하셔야 됩니다. 세대주가? 그러니까 엄마가 세대주가 아니면 엄마가 신청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빠가 세대주면 아빠가 신청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미성년 자녀인 경우에는 그거 꼭 챙겨 주셔야 되겠고 예. 그다음에 많이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잖아요. 네. 그러면 에이, 남편이 알아서 하겠지. 그럼 아내가 알아서 그러면 안 됩니다. 꼭 그럼 못 본인이. 받으세요. 못 받으시니까 각자 알아서 각자 이제는 알아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뭡니까? 이게 신청 방법이 자기 이제 신용카드라든지 네. 선불카드라든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일단 신용카드는 다 각자 있으실 거고 있고. 없으면 또 만들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개인별로 이렇게 신청할 수밖에 없다. 예, 지금 소비 쿠폰 사용 방법 나오고 있는데 사용 방법. 예, 그래서 뭐 신용카드다라고 본다 그러면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쓰셔도 됩니다. 30억 원 이하. 네. 이렇게 되고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는다 그러면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대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그냥 뭐 내 지자체 안에서 서울시면 서울시 안에서 아무데나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본다 그러면 저는 뭐 신용 체크카드로 신청하시는 게 낫고 예. 근데 이제는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는 이제 가맹점에서만 쓰다 보니까 좀 이게 네. 불편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또 하나는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이겁니다. 아니 뭐 뉴스 보면은 지역사랑 상품권 뭐 할인해서 살 수 있도록 예. 뭐 정부가 지원금 뭐 더 그렇죠. 많이 했다는데 네. 그거는 지역사랑 상품권 따로 예산이 나온 거예요. 아, 요번에 나온 거하고 다른 거다 이거죠? 네, 지역사랑 상품권을 원래부터 있잖아요. 네. 그걸 내가 샀을 때에 더 많은 할인을 주고 사오는 거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정액대로 받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뭐 할인하고 사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신용카드도 있고 체크카드도 있고 지역사랑 상품권도 있는데 네. 지역사랑 상품권은 정액대로 받는다. 아, 그렇군요. 예,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로는 21일부터 신청하고 네. 아까 전 국민이 준 다음에 네. 2차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2차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2차는요. 일단 10만 원씩 더 주는데 10만 원씩 더 네, 주는데 이제는 상위 10%를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 분들에게 이제 10만 원을 더 주게 됩니다. 네. 근데 그건 이제 9월부터 이제 신청하게 되는 건데, 예.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 일단은 먼저 소비 쿠폰 신청 오부제 내용이 나와서 이거 말씀드리면, 저게 네, 중요해요. 중요하죠. 예. 왜냐하면 오부제입니다. 이게 전산이 밀리잖아요. 네. 그럼 또 멈춰요 사이트가. 그래서 오부제로 봤습니다. 그래서 출생 연도예요. 월일 아닙니다. 출생 연도의 끝자리. 출생 연도 끝자리예요. 끝자리입니다. 그래서 1627 이렇게 가는데요. 21일이 이제는 월요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월, 화, 수, 목, 금 하고 그 이후에는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두 그냥 뭐 아무 때나 이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예. 당일날 신청하라. 당일날 바로. 이렇게 요일제 맞춰서 요일제를 당일에 맞춰서 그냥 해라. 신청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신청이 하고 몰려가지고 처음에 하면 맞습니다. 또 몰려가지고 네. 쉽지 않을 수도 있을 테니까 그렇게 네. 되고요. 사용하는 것이 조금 다를 텐데 네. 뭐 스타벅스는 안 되고 뭐 네. 다이소는 되고 네. 이게 이제 직영점이 아니었다 이런 차이인 거예요? 맞습니다. 어. 이게 사용처가 있고요. 사용하지 불가능한 곳이 있는데 이미 뻔히 예상되는 거는 그거죠. 대형 프랜차이즈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형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프랜차이즈 업종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가맹점과 직영점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맹점은 개인 사업자들이 하시거든요. 예. 여기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직영점에서는 안 된다. 직영점에서는 안 된다. 그럼 누구나 이걸 어떻게 어떻게 구별하냐 알아 거죠. 진짜 그걸? 앞에 마크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스티커를 나눠줘요. 나눠줘요? 네, 그래서 그 문 앞에 여기 민생회복 소비 쿠폰 가능한 곳입니다라고 해서 파란색으로 딱지가 있거든요. 예. 그거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사용 가능한 곳인데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어떤 겁니까? 학원 보낼 수 있냐? 학원 가능하다라고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도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거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면, 야 상위 10%는 이제 10만 원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 추가 10만 원 안 나오는 거. 네. 그러면 내가 상위 10%인가 아닌가?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해요. 너무 알고 궁금합니다. 싶은데. 예. 근데 이게 건보료 기준으로 이제는 이제 예. 기준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도 그때도 이제는 비슷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는 건보료로 봤을 때 상위 10%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네. 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얼마 받는지를 보셔야, 내가 얼마를 건보료를 내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일단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 9,970원 정도가 되고요.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27만 3,380원 초과이신 분들은 뭐 이게 대략적인 겁니다. 네. 정확치는 않아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상위 못 받을 것 10%에 같다. 해당되니까 예. 10만 원 덜 나온다. 덜 나온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또 보셔야 되는 게 그럼 이게 작년 기준이고 올해도 건보료가 오르지 않았어요. 동결됐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금액과 기준. 비슷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는 재산을 좀 따지게 돼요. 재산을. 예, 왜냐하면 이 소득은 낮아도 재산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정부가 얘기하기를 요거 한번 계산해 보겠다. 요것도 계산해서 확실한 건 조만간 이제는 아마 TF 네. 구성했기 때문에 네. 밝힐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요 정도 금액 초과하신 분들은 그냥 좋게 받아들이셔야죠. 아, 내가 소득상이 10%구나. 아, 내가 재산상이 재산이 10%구나. 많구나 하고. 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곳 뭐 그런 데 있죠. 뭐 유흥업소라든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아, 그렇죠. 뭐 소비 쿠폰이잖아요. 그래서 유흥업소 당연히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대형 백화점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랜차이즈업 같은 경우도 직영점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쪽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4개월 안에 쓰도록 돼 있어요. 4개월 안에. 예, 그래서 못 쓰면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못 쓰면요. 예. 그냥 환수됩니다. 그래요. 이게 다 안 쓰시면은요 어차피 못 써요. 그래서 이게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11월 달까지는 4개월 안에는 다 쓰시도록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예. 신용카드는 그럴 텐데 지역사랑 상품권도 다 못 쓰나요? 그것도 맞습니다. 뭐, 그것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용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그 기간 안에 이제는 쓰도록 하면 되겠고 왜 그러냐면 이게 내수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단기간에 소비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이게 구조화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한 안에 다 쓰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대부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또 우리가 빠뜨린 게 있을까 모르겠어요. 지금 네. 전반적으로 소비 쿠폰 어디서 쓰는지 사용할 수 없는 곳 금액까지도 다 정리정돈을 해주셨는데 네. 대부분 다 우리가 좀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근데 또 궁금한 게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뭐가? 군인 어떡하냐? 군인들- 군인 받냐? 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받습니다. 받는데 이게 또 한 가지 포인트가 공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청년들이죠. 이제 군복무 하시는 분들이 나라사랑 카드라고 있거든요. 있죠. 네, 그 나라사랑 카드로 만약에 신용카드로 신청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PX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아 전국 PX에서 그 근무하는 그 배치 자대 부근 언저리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이제 공문에 나라사랑 카드로 만약에 신청한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PX에서 신청 가능하니 예. 이것도 한번 내 자녀 지금 이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자녀가 군 복무하고 있다. 다 모바일 가능하거든요, 요즘에. 네, 그래서 그렇죠. 신청이 다 가능하고 예. 외국인들이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논란이 되게 많았거든요. 외국인. 네.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과연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였는데 가족 중에 한국인이 있다. 그러니까 내국인이 네.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아, 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이 가족 중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등본편에 주민등록편에 한국인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건강보험을 납부했거나 아니면 내가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거나. 그러니까 대부분이 피부양자겠죠 아마. 네. 네, 이런 케이스 받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네. 내가 한국인과 결혼 안 해서 가족 중에 한국인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다 외국인만 다 구성되어 있는 외국인만 가구. 살고 있다. 그런데 내가 건보료를 납부했다.
라는 분들 아니면은 사실상 영주권자이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은 또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건보를 내신 분들, 예. 결혼은 안 했지만. 영주권자라든지 예. 아니면 아예 귀화하신 분들이 이런 케이스죠. 그래서 예. 이런 분들은 또 가능해요.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안 되게끔 돼 있는데 일단 내국인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네요. 신용카드로 받았으면 카드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사가 수수료를 받습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좀 논란이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되면은 일단 신용카드 수수료라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소비자가 카드를 쓰면 거기서 수수료를요 네. 소상공인이 카드사에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소상공인 살리려고 이 소비 쿠폰 나오는 건데 이거마저도 수수료를 내야 되느냐 이게 좀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로는 사실상 무료가 아닙니다. 그래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TF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면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면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자 우리가 누가 얼마나 받는지 언제부터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좀 확인하고 좀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자 이게 소비 쿠폰 잘 쓰이면 소비 증대 효과 어느 정도나 좀 나올까요? 네, 보통 이제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 개 단위당 내가 추가 소득이 있었을 때에 어느 정도 그 중에서 이제는 소비로 이어지느냐라고 봤을 때 KDI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한 20에서 30% 아니면은 40%까지 한계 소비 성향이 있대더라. 네.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2020년에 재난지원금이 나왔을 때에 조사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사실상 그 당시에 2020년에 예. 이제는 재난지원금 비슷하게 줬습니다. 그때에도 조사를 해봤더니 한계 소비 성향이 한 20에서 40% 정도 된다 이렇게 조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아마 그 정도 선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1을 받는다 그러면 거기서 0.4 정도는 이제는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근데 중요한 게 또 이겁니다. 이번에 그러면 이 한계 소비 성향이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요? 경기가 더 어려워지면 이 한계 소비 성향이 더 높아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더 많은 소비 지출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도 나가지만 빚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빚을 덜어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배드뱅크를 만들어서 한다는데 어떤 소상공인, 어떤 빚을 얼만큼 이게 지금 감면받게 될까요? 네, 이번에 배드뱅크가 이제 많은 분들의 또 이슈가 됐습니다. 예. 뭐 대통령이 이제 타운홀 미팅 때도 사실 그 부분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근데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요. 소상공인만 자영업자만 배드뱅크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게 개인도 돼요. 개인들도? 예, 네. 어려우신 개인들도 일단은 7년 연체되고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갖고 있는 분들 네. 이런 분들 소상공인 개인 다 포함입니다. 이게 배드뱅크예요. 그렇군요. 네. 소상공인 대상으로 온 건 이미 있죠. 새출발 기금이라고. 새출발 기금. 예, 네. 그거는 이제 사업자만 가능한 거고 이번에 만들어지는 이제 배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채무 다 포함이다 보니까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네. 7년 연체든 5천만 원 이하의 채무에 대해서 이 개인별 무담보 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무담보 채권이 뭡니까? 내가 뭐 담보 없이 빌린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신용이에요. 이런 케이스도 있었죠. 내가 누구 예를 들어서 빚보증 섰는데 네. 이 사람이 나른 겁니다. 도망갔어요. 그럼 내가 떠안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사실상 개인별로 보면 무담보 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못 갚으니까 그게 7년 이상 연체됐다? 이거 털어내는 건데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배드뱅크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는 개인도 가능하다. 개인도 배드뱅크가 가능하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근데 7년 연체면은요. 뭐 대통령께서도 말을 했지만은 못 버텨요. 사실 7년 연체 정도, 1년만 연체돼도 막 지금 채무 예. 갚으라고 막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빚을 탕감해 주는 게 이게 빚을 성실하게 갚은 사람과 뭔가 이게 좀 문제가 차별이 있다, 도덕적 해가 있으니까 네. 뭐 어떡하란 말이냐, 성실한 맞아요. 갚은 사람 그런 얘기 나오니까 네. 뭐 7년간 안 갚고 이렇게 연체한다는 그 고통을 너희들이 아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좋게 보시는 분도 있고 나쁘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덕적 해이는 막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네. 예, 정말로 도덕적 해이가 있어요. 정말로 제가 주의를 들어봐도 일부러 안 갚는 분들이 그런 분도 있습니다. 있어요? 예, 상업 채권 같은 경우는 10년 채권 이 부실화가 되면 어차피 은행도 포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버틴다 이거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분명히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는 거기서 연장이 되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네. 아니 그러면 개인들의 도박빚도 어, 아니면 내가 주식 투자해서 뭐 실패해서 빚, 네. 빚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탕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걸러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근데 이게 불가능하죠, 사실. 그거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네. 그래서 정부가 이런 비판이 있다 보니까 네. 사업자 코드로 이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네. 투자업 사업자 코드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소상공인이고 사업자인데 예. 내가 이제는 회사 이름으로 이제 빌렸거나 예.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 이제 목적이 개인 신용대출이지만은 내가 이제는 투자업으로 하고 있다라고 본다고 뭐 코드가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는 안 된다. 안 배드뱅크. 된다. 예, 그렇게 이제는 하고 있고 또 예. 하나가 이제는 유흥업소 코드. 유흥업소. 내가 이제 유흥업소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사업자 코드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돈을 빌렸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막는 거죠. 아, 그것도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빚을 받고 나서 어떻게 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빌렸을 때, 은행에서 빌렸을 때의 그 코드, 그거를 구분하겠다. 이렇게 정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제 이번에 여기서는 채무탕감에 포함 안 됩니까? 이것도 좀 논란이 됐었어요. 논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도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어. 되느냐. 근데 원칙적으로는 안 해준다. 배드뱅크. 원칙적으로? 그런데 똑같습니다. 영주권자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지금 금융위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도 아마 조만간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추경으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자영업자 채무탕감 관련 얘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